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가장 첫 번째 표층 해수의 이동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표층 해수는 무엇에 의해서 이동을 하는 걸까요? 왜 이동해, 표층 해수가? 바람이 불어서 표층 해수가 이동을 합니다. 자, 저기 지금 바람의 방향이 나와 있죠? 쌤이 동서남북을 표현하는 4자를 이렇게 그려볼게. 자, 이렇게 된대. 자, 얘들아, 이 바람은 무슨 풍? 남풍, 그렇지.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지금 얘는 남풍이 불고 있는 거겠죠. 남풍. 자, 이렇게 남풍이 불어. 그러면 이 표층 해수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여? 얘들아, 표면에서부터 봐봐. 표면에서 봤더니 바람 방향 그대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바람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이유. 지구는 뭘 하고 있죠? 자전하고 있습니다. 자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 전향력. 맞아요. 전향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표면은 이 해수면에 있는 해수 얘기하는 거야. 표면 해수의 이동 방향은 바람 풍향이 오른쪽 45도로 기울어져서 이동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거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얘 북반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북반구. 거기 그림에도 나와 있어. 북반구라고. 자, 이유 왜다? 전향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 전향력의 작용 방향은 쌤이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기억해보자. 전향력의 방향은 북반구에서는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에 어느 쪽으로 작용한다고? 오른쪽 90도. 그럼 남반구는 반대야. 남반구는 운동 방향이 왼쪽 90도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전향력 때문에 표면 해수의 이동 방향은 바람의, 자, 북반구면 오른쪽 45도. 그럼 남반구면 바람의 왼쪽 45도로 기울어져서 이동을 하겠죠. 근데 내가 궁금한 건 표면 해수의 이동 방향이 아니야. 자, 나는 표층 해수의 평균적인 이동 방향에 관해서 얘기할 거고, 선생님, 표층 해수? 자, 평균적인 표층 해수의 이동 방향 어떻게 됐는지 선생님 이걸로 얘기해 볼 거예요. 잘 봐. 물은 응집력이 있어. 혹시 그런 거 해본 적 있어? 자, 내가 물을 컵에다 따라. 천천히 따라. 자, 컵 끝까지 왔어. 근데 조금씩 천천히 따르면 얘가 넘치지 않고 이렇게 볼록해집니다. 그런 걸 우리 막 표면 장력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응집력이 있다고. 자, 이런 거 한번 궁금하면 실험해 보세요. 천천히 흐르면 그렇게 뽀록 튀어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 자, 응집력이 있고요. 그럼 표면 해수가 이렇게 이동하잖아? 그럼 그 아래층의 해수도 응집력 때문에 표면 해수를 따라 이동을 하게 돼요. 이때 표면 해수 방향 그대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 이 표면 해수의 오른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좀 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서 이때 화살표 길이가 어떻게 됐어? 짧아졌지. 자, 화살표 길이가 의미하는 것은 유속이에요. 유속. 생각해봐봐. 지금 얘가 흐르는 이유는, 얘가 지금 이동하는 이유는 바람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럼 바람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 어디야? 당연히 표면이겠지. 아래로 갈수록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유속은 느려질 수밖에 없다고. 오케이. 그래서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요. 그럼 두 번째 층이 이동함에 따라 세 번째 층도 같이 따라 이동하는 거야. 두 번째 층보다 오른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서 유속은 느리게. 쌤, 어디까지 보실 건가요? 표면 해수의 이동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이 깊이까지를 볼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깊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어려운 말로는 마찰 저항 심도이다 라고 표현하거든. 마찰 저항 심도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층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층을 마찰층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마찰층 또는 에크만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층을 마찰층, 에크만층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에크만층. 왜 이름이 에크만층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것 같아?
이거 과학자 이름이야. 에크만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발견해서. 자, 그래서 이 에크만 층에서 나타나는 평균적인 해수의 이동. 이 평균적인 해수의 이동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크만 수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에크만 수송. 이 에크만 수송의 방향, 별표, 미친 듯이 별표.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하다. 에크만 수송의 방향은 북반구. 자, 우리 지금 북반구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바람이 어느 쪽 90도로 이동하고 있어. 풍향에. 바람이 지금 남풍이 불고 있잖아. 이 바람의 어느 쪽 90도? 그림을 봐야지. 오른쪽 90도로 이동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남반구는 어떻게 될까? 남반구는 전향력이 운동 방향의 왼쪽으로 작용한다며. 그럼 남반구는 에크만 수송이 바람의 풍향의 어느 쪽 90도? 왼쪽 90도로 이동하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 이 평균적인 표층 해수의 이동에 관해서 반드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따져야 용승과 침강에 관한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것이 에크만 수송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북반구, 남반구 둘 다 외우실 건가요? 아니야. 둘 중에 하나만 외워. 북반구 외워. 남반구는 반대라고 얘기하면 돼. 오케이. 네, 이제 우리 용승과 침강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볼 거고요. 자, 네, 이제 우리 용승과 침강. 자, 얘들아, 용승이 무엇이고 침강이 무엇인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용승이 뭐였어? 용승. 깊은 찬해수가 위로 올라오는 것이 용승이죠. 밑줄. 심층의 찬해수가 올라오는 현상. 용승. 침강은? 자, 얘들아, 침강은 표층의 해수가 쌓여가지고 아래로 가라앉는 현상이 침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자, 이때 얘들아, 용승과 침강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자, 우리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고, 첫 번째, 연안 용승과 연안 침강이 있습니다. 연안에서 일어나는 용승과 침강이라는 뜻이겠죠. 연안이 어딘데? 바다와 육지, 경계가 연안인 거지. 자, 이 연안 용승과 연안 침강에 관해서 얘기할 건데, 여기서 지금 체크 포인트 몇 가지만 좀 얘기해 볼게. 자, 얘들아, 옆에다 써주자. 체크 포인트. 어이구야. 네, 체크 포인트 첫 번째. 반구 확인하셔야 돼요. 반구. 북반구인가 남반구인가 확인하기. 북반구인가 남반구인가 확인하기. 자, 북반구냐 남반구냐에 따라서 표층 해수의 이동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반구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바람에 의해서 표층 해수가 이동하는 거라서 풍량 확인해줘야 되고, 그리고 대륙의 위치를 확인해줘야 됩니다. 대륙의 위치 확인하기. 자, 한번 가보자. 얘들아, 지금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북반구 그림입니다. 사실 북반구라고 쌤이 얘기하지 않아도 북반구라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자, 잘 보여? 자, 여기 지금 바람이 불고 있지? 노란색이 바람이네요. 태연아, 풍이야. 무슨 풍이야? 북풍이죠. 얘들아, 동서남북을 알려주는 이 4자, 요거 있는가 확인해야 돼. 자, 얘는 북풍입니다. 자, 지금 북풍이 불에 따라서 지금 해수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가 보여? 선생님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네요. 이거 남반구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바람이 이동하는 방향에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바람의 오른쪽 90도로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북반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얘들아, 북반구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자, 그리고 풍량 확인했고, 대륙의 위치. 얘들아, 이거 동해안이라고 해야 돼? 서해안이라고 해야 돼? 자, 얘들아, 우리 자, 서해안. 자, 우리나라가 있어. 어디가 서해안이야? 여기야, 여기야? 그래, 여기야, 저기야? 아, 그래. 여기가 서해안이죠. 봐봐. 자, 서해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륙이 오른쪽, 바다가 왼쪽에 있을 때 서해안인 거지. 얘가 그러잖아. 얘 서해안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얘가 서해안 지역이야. 그러니까 서해안, 동해안 구분은 좀 해줄 수 있어야 돼. 문제에서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가보자.
지금 표층의 수가 먼 바다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지. 그럼 연안의 입장에서는 해수의 양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부족해지고 있는 거야. 이 부족해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까? 아니야. 채우려고 하겠지. 어떻게? 깊은 심층의 차 안의 수가 위로 올라와서 자, 용승이 일어나면서 이 부족한 표층의 수를 채우려고 한다고. 그래서 연안에서 나타나는 용승이다라고 해서 연안 용승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연안 용승이 나타나는 이 지역의 특징에 관해서 얘기해 볼까요? 얘들아, 심층의 깊은 찬의 수가 심층의 찬의 수가 위로 올라와. 그럼 표층 수온이 어떻게 나타나겠어? 표층 수온은 주변보다 뭐하다? 높다 낮다? 낮다겠지. 찬의 수가 위로 올라온다니까. 표층 수온은 주변보다 낮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해수면 높이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자, 주변보다 해수면 높이는 높다 낮다. 근데 해수면 높이 별표야.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많이 헷갈려 해. 높다 낮다. 낮다가 답이에요. 낮다. 이걸 생각보다 많이 헷갈렸는데요.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용승이 나타나는 원인이 뭐야? 표층의 수가 부족해서 용승이 나타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해수면 높이가 주변보다 낮아서 용승이 나타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 해수면 높이는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보다 표층수는 낮고 해수면 높이도 낮다. 자, 얘들아, 그럼 수온이 낮으면 주변 공기의 기온도 낮은 거 아니야? 그럼 주변이 찬 공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찬 공기는 상승하고 싶어요? 하강하고 싶어요? 하강하고 싶어 하죠. 밀도가 크니까. 하강한데, 그럼 하강 기류가 발달한다는 건 우리 이 대기가 안정해진다는 거야? 불안정해진다는 거야? 안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되게 안정해져서 자, 구름이 자주 만들어지진 않는데 구름이 만들어지면 우리 층운형 구름이나 안개가 자주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이건 연안 용승이었고요. 침강에 관해서 얘기해 봅시다. 자, 연안 침강. 얘들아, 역시 얘들아 무슨 방구를 나타낸 거게? 무슨 방구? 북방구고요. 똑같이 서해안입니다. 이번에는 무슨 풍이 불고 있는 거야? 네, 남풍이 불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남풍이 불매 따라서 자, 보여? 표층에서의 이동이 바람의 오른쪽 90도로 이동하고 있죠. 북방구니까요. 그럼 연안의 입장에서는 막 해수가 막 많아지고 있는 거야. 그럼 많아진 해수는 무거워지어서 아래로 가라앉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 침강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연안 침강이 나타나는 지역의 특징 얘기해 볼까요? 연안 침강이 나타나면 자, 민겸아, 주변보다 표층수온 어떻게 될까? 주변보다 표층수온 높다 낮다? 너 어떻다고? 높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얘들아, 물어보자. 이 표층의 해수가 많아진 거잖아. 자, 우리 표층 해수는 따뜻한 해수게 찬 해수게? 표층 수온 따뜻한 해수이죠. 표층 수온이 가장 높잖아. 따뜻한 해수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주변보다 표층 수온이 높게 나타나는 거야. 그럼 해수면 높이는? 자, 해수의 양이 많아졌다며 높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주변보다 표층 수온도 높고 해수면 높이도 높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선생님 문제 내볼 테니까 잘 맞춰봐. 남반구야. 자, 대륙이 왼쪽에 있고 바다가 오른쪽에 있어. 자, 여기서 북풍이 분답니다. 북풍이 불어요. 자, 이때 연안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니라고 묻는 거야. 연안 용승, 연안 침강. 침강? 침강 확실해? 연안 침강? 용승? 자, 가보자. 얘들아, 남반구잖아. 자, 남반구는 표층 해수의 이동이 어떻게 돼? 바람의 왼쪽, 오른쪽? 왼쪽 90도. 얘들아, 그냥 무작정 왼쪽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고.
바람의 진행 방향의 왼쪽이니까 요렇게 해수가 이동한다라고 얘기하죠. 아, 해수의 이동은 바람의 왼쪽 90도로 이동을 했고, 그럼 이 연안 입장에서 물의 양이 어떻게 된 거야? 물의 양이 적어졌잖아. 그러니까 이 물의 양을 채우기 위해서 뭐가 일어난다고? 연안 용승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괜찮니?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도 문제 내볼게. 잘 생각해. 자, 바다가 왼쪽에 있고 대륙이 오른쪽에 있어. 이때 연안 침강이 나타났대. 자, 여기서 연안 침강이 나타났답니다. 그러면 풍량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라고 묻는 거야. 자, 무슨 풍이 불어야 될까? 남풍? 북풍? 잘 생각해. 남풍?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해수의 이동을 먼저 써봐봐. 자, 연안 침강이 일어나야 된다며. 그러면 연안 쪽으로 해수가 이동해야 돼? 먼 바다 쪽으로 해수가 이동해야 돼? 연안 쪽으로 해수가 이동을 해야 여기에 해수가 많아져서 침강이 일어나겠지. 이게 해수의 이동이야. 자, 이때 이 해수는 얘들아 바람에 어느 쪽 90도로 이동한다고? 자, 얘 지금 남반구야. 바람에 왼쪽 90도죠. 그럼 바람은 어떻게 불어야 돼? 요렇게 불어야 하는 거지. 무슨 풍? 북풍이야.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괜찮아? 근데 사실 여기서는 선생님이 대놓고 연안 용승, 연안 침강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안 알려줘. 어떻게 알려준 줄 알아? 수온으로 알려줘. 표층수온. 그래서 표층수온을 나타낸 등수온선이 나오고 주변보다 수온이 낮아. 아, 그럼 여기선 연안 용승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러려면 바람이 어떤 바람이 불어야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이것이 연안 용승과 침강이었고요. 얘들아, 그거 다 외울 거야? 대륙의 서해안 북반구에서는 북풍이 불 때 용승 이런 거 외울 거야?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따져주시면 돼요. 네, 이제 우리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 자, 적도 용승에 관해서 얘기해 봅시다. 자, 적도 부근에선 뭐가 나타난다고? 용승. 자, 왜 나타났는지를 쌤이 얘기해 볼 거고, 자, 여긴 너무 3D여가지고 쌤 2D로 그려볼게. 2D. 자, 적도야. 얘들아, 적도 위쪽은 무슨 반구? 북반구, 아래쪽은 남반구겠죠. 얘들아, 적도 부근 지역은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저위도. 자, 그래서 적도 바로 위쪽은 북반구 저위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적도 아래쪽은 남반구 저위도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얘들아, 저위도에서 1년 내내 부는 바람이 무슨 바람이야? 무역풍. 이때 북반구에서는 무슨 무역풍이 분다고 해? 앞에 무슨 방향을 썼잖아. 북동 무역풍이 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줄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북반구 저위도에서는 북동 무역풍이 불고요. 그럼 남반구 저위도에서는 지금 뭐라 그랬어? 북반구하고 남반구는 대칭, 대깔꼬마니 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 요렇게. 자, 무슨 무역풍이 분다? 남동 무역풍이 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불매 따라서 표층의 수가 이동을 할 거란 말이지. 이때 북반구는 바람의 어느 쪽 90도로 표층의 수가 이동한다고? 오른쪽 90도. 자, 그럼 그려줄까? 바람의 오른쪽 90도면 요렇게인 거잖아. 자, 남반구는 얘들아 바람의 어느 쪽 90도로 표층의 수가 이동한다? 왼쪽 90도. 그럼 요렇게 이동을 하겠지. 얘들아 보여? 자, 선생님 지금 노란색으로 쓴 건 표층의 수의 이동이고요. 적도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퍼져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얘들아 이 해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 해수, 표층의 수가 적도에서 뭐하고 있다? 퍼져 나간다. 두 글자로 발산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적도 부근의 이 해역의 입장에서는 표층의 수가 뭐하고 있는 거야? 부족해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 가만히 놔두면 되겠어? 안 되겠지. 이를 채우기 위해 뭐가 일어난다고? 네, 용승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린 그걸 적도 용승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적도 용승이 나타난 이유 거기 밑줄 무역풍에 의해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갑시다. 세 번째. 저기압과 고기압에서의 용승과 침강에 관해서 얘기해 볼 거고요. 자, 우리 저기압과 고기압에 관해서는 사실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북방구를 먼저 가보자. 자, 지금 이 그림은 북방구 그림을 나타낸 거고요. 북방구. 자, 북방구 저기압에선 공기가 어떻게 이동했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옴이었죠. 그래서 보면 화살표 끝이 안쪽을 향해 가리키고 있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지. 그럼 이렇게 바람이 불미에 따라 표층의 수는 자 북방구니까 바람의 어느 쪽 90도? 오른쪽 90도로 이동을 할 거야. 자 지금 쌤 빨간색으로 쓰고 있는 게 표층 해수의 이동. 아 어때 얘들아? 표층 해수가 중심으로부터 발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아 표층 해수가 발산하고 있네. 그럼 중심의 해수의 양이 부족해지는 거잖아. 이걸 채우기 위해 용승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저기압 중심에선 용승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럼 고기압은 반대겠지? 자 우선 북방구 고기압 바람은 어떻게 불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감. 기억나지 그지? 그래서 화살표 끝이 바깥쪽을 향해 있고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감. 이름에 따라서 표층의 수는 바람의 오른쪽 90도로 이동하니까 아 어때? 표층의 수가 지금 모이고 있죠. 모인다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 수렴. 맞아요. 아 표층의 수가 중심으로 수렴하고 있네. 그럼 중심의 입장에서는 표층의 수가 많아지니까 중심에서 침강이 나타나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어디 중심에서? 고기압 중심에서요. 그건 이건 북방구야. 아 그럼 남방구는 반대니까 남방구 저기압에선 침강, 남방구 고기압에선 용승 맞을까요? 확인해 보러 갑시다. 자, 쌤 딱 남방구 저기압만 그려볼게. 같이 그려줘. 남방구 저기압은 바람이 어떻게 불까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옴이야. 그러니까 화살표 끝은 안쪽을 향해 있어야 되고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옴 요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이것이 바람.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불면 따라 표층에서 어떻게 이동해? 자 남방구니까 바람이 왼쪽 90도로 이동한다고. 그럼 표층의 수가 왼쪽 90도 이렇게 이동하겠네. 뭐 하고 있어? 표층의 수 역시 발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아 그럼 중심에서 뭐가 일어나겠구나? 용승이요. 자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돼 얘들아. 자 북방구 저기압에서 용승이야. 남방구 저기압 반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남방구든 북방구든 저기압에서 모두 다 용승 고기압에서 모두 다 발산이 일어난다야.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람의 방향도 반대지 해수의 이동 방향도 반대여서 그래. 그래서 반대니까 결국은 일어나는 현상은 똑같이 나타나는 거야. 오케이 요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 자 이 저기압과 고기압에서 용승과 침강의 단면이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고요. 자 보시면 자 여기 지금 단면이 나와 있고 해수면과 수온약층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가보자. 저기압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저기압 중심에서 용승. 자 우리 용승이 나타나는 해역에서 우리 아까 해수면 높이는 이미 얘기했어. 자 해수면 높이는 주변보다 높다 낮다? 그래 낮았다고. 왜? 해수의 양이 적어서 용승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주변보다 해수면 높이는 낮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수온약층의 깊이요. 혹시 수온약층이 어떤 층이었는지 기억나? 혼합층 바로 아래층으로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층이 수온약층이었어. 자, 봐봐. 우리 용승이 일어나게 되면 표층 수온이 낮아지지. 깊은 찬 해수가 위로 올라온다고? 그럼 따뜻한 해수의 두께가 어떻게 돼? 얇아져. 혼합층이 얇아진다고. 그럼 수온약층 시작하는 깊이는 깊어진다야 얕아진다야? 얕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너무 별표야. 용승이 일어나게 되면 수온약층의 깊이는 얕아진다라고 얘기해봤습니다. 정확하게는 시작 깊이가 맞아요. 수온약층의 시작 깊이는 얕아진다. 그럼 반대, 침강이 일어나는 고기압. 침강이 일어나는 고기압은 표층의 수가 쌓여서 침강이 나타나는 거지. 맞아? 해수면 높이 어떻게 나타나? 해수면 높이 높게 나타나는 거죠. 해수면 높이가 높다. 따뜻한 해수의 두께가 두꺼운 거라고. 즉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게 나타나는 거니까 결국 수온약층의 시작 깊이는 어떻게 된다야? 깊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라고. 깊어짐. 이거 너무 중요하고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알아? 엘니뇨 라니냐에서도 나와. 그래서 옆에다 써주자. 수온약층의 시작 깊이는 나 옆에다 써줘. 수온약층의 시작 깊이는 결국 따뜻한 해수의 두께와 비례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따뜻한 해수의 두께와 비례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따뜻한 해수를 다른 말로는 혼합층, 표층 해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그럼 표층 해수가 우리 막 퍼져나가. 그럼 거기는 따뜻한 해수의 두께가 얇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온약층의 깊이는 얕아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반대, 표층 해수가 모여. 그럼 침강이 일어날 거고요. 그곳에서는 수온약층의 깊이가 깊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너무너무 중요한 특징이야. 오케이. 네, 얘들아 거기 아래 괄호 4번. 전 세계의 주요 용승 지역에 관해서 얘기해 볼 거고요. 자, 여기 지금 그림 보시면 여기 용승이 일어난 지역이 나와 있고요. 여기 적도 부근. 적도 부근에서 용승이 일어난다. 우리가 적도 용승이라고 얘기했죠? 뭐 때문에? 원인이 뭐였어? 무역풍에 의해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여기 지금 캘리포니아 연안과 페루 연안이 나와 있죠. 얘네들 무슨 해안 지역이야? 서해안, 동해안? 서해안이죠. 대륙의 서쪽이 서해안이고 대륙의 동쪽이 동해안이라고. 서해안 지역이고. 자, 그럼 잘 생각해봐봐.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용승이 나타나려면 무슨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걸까요? 북풍, 남풍? 북풍. 자, 어떻게 한다고? 우선 해수의 이동을 먼저 써. 용승이 나타나려면 표층 해수가 이 연안 쪽으로 와야 돼? 먼 바다 쪽으로 나가야 돼? 먼 바다 쪽으로 나가야 용승이 나타나는 거죠. 부족해져서. 자, 이게 해수의 이동이야. 그러면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해수의 이동은 바람의 어느 쪽 90도라고? 바람의 오른쪽 90도. 그러니까 바람 어떻게 불어야 돼? 요렇게 불어야 되는 거겠지. 북풍이 불어야겠구나. 자, 그럼 남반구 가보자. 자, 남반구 페루 연안 얘도 서해안이고요. 여기서 용승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 그럼 해수가 먼 바다 쪽으로 멀어져야 된다고. 자, 이게 해수의 이동이야. 그럼 남반구에서는 해수의 이동은 바람의 어느 쪽 90도? 왼쪽 90도. 자, 그럼 바람 어떻게 불어야 돼? 그렇지, 요렇게 불어야죠. 남풍이 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물어볼 수 있다고. 오케이. 네, 이것이 전 세계 주요 용승 지역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자, 거기 아래 용승과 침강의 영향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쌤이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었던 내용이어서 자, 밑줄 쳐볼게요. 용승이 일어나면 깊은 찬의 수가 우리 표층으로 올라오는 거지. 심층엔 뭐가 많은데? 영양염류가 많아요. 그래서 얘들아 밑줄. 용승이 일어나면 자, 심층에 영양염류가 표층으로 이동한다, 공급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럼 얘들아 영양염류는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거고 영양염류가 많아지잖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영양염류가 많아짐에 따라 플랑크톤, 이 영양염류를 먹는 플랑크톤의 농도가 증가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들아 거기 밑줄.
네, 거긴 안 나와 있네요. 네. 자, 그 플랑크톤이 많아진다라는 거 옆에다 써주세요. 그래서 용승해역에서는 영양염류가 많아짐에 따라 플랑크톤의 농도가 증가한다. 그리고 또 하나, 용승이 일어나면 표층 수온이 어떻게 된다고? 주변보다 어떻게 된다고? 낮아진다. 그렇지. 그래서 기온도 낮아져서 결국은 안개가 자주 발생한다라는 게 나와 있죠. 하강기류가 발달함에 따라 안개가 자주 발생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자, 그럼 이 용승의 반대가 침강이겠죠? 자, 침강해역에서 나타나는 특징. 자, 침강이 일어나면 표층에 무엇을 어디에 공급해준다고? 표층에 용존산소를 네, 심층에 공급해준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자, 이 침강이 일어나는 곳은 표층 수온이 주변보다 어떻다고? 네, 주변보다 높다. 얘들아, 표층 수온이 주변보다 높다는 건 따뜻한 해수의 두께가 두껍다는 뜻인 거잖아. 그러면 수온약층 시작 깊이가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수온약층 시작 깊이가 깊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거기 얘들아,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깊어진다. 밑줄. 이 특징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으실까요? 네. 넘어갑니다. 자, 우리 이제 엘니뇨 라니냐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할 건데, 자, 엘니뇨 라니냐를 알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평상시를 아셔야 합니다. 자, 얘들아, 그거 선생님이 써볼 거고, 이거 나 다음 주에 테스트 본다. 자, 평상시 적도 부근 해역부터 가보자. 얘들아, 평상시 적도 부근 해역이랍니다. 그럼 무슨 바람이 불고 있을까요? 적도 부근이잖아. 네, 무역풍이 정상적으로 불고 있는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무역풍이 정상적으로 불고 있는 시기. 자, 이때 얘들아, 무역풍 어디에서 어디로 바람이 부니? 서에서 동이야, 동에서 서야? 동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 서태평양, 동태평양 이렇게 쓰고, 무역풍이 동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 거야. 그럼 이렇게 바람이 불에 따라 표층의 수도 이동을 할 거라고. 자, 동에서 서, 서에서 동.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진짜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알아? 선생님, 방금 우리 북반구에서는 바람의 오른쪽 90도로 해수가 이동한다고 했고, 남반구는 왼쪽 90도로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동서 방향으로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잘 봐. 북동 무역풍, 북반구에서 부는 무역풍이지. 자, 북반구에서는 그럼 바람의 오른쪽 90도로 표층해수가 이동할 거야. 맞아? 그럼 동서 방향만 봐줘. 어때? 바람도 동에서 서, 표층해수도 동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똑같이 표층해수도 동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때 얘들아, 이렇게 동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따뜻한 해수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배웠어. 무역풍에 의한 해류, 4글자. 5글자로 배웠는데요. 북반구에서는 북적도 해류, 남반구에서는 남적도 해류. 그걸 합쳐서 적도 해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서태평양은 따뜻한 해수가 두껍게 나타나고 동태평양은 얇게 나타나겠네. 얘들아, 그럼 동태평양은 해수의 양이 적은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채우기 위해 뭐가 일어난다? 용승. 그렇지. 동태평양에 용승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럼 얘들아, 동태평양의 표층수온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용승이 나타남에 따라 표층수온이 높다, 낮다? 낮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럼 주변 기온도 얘들아, 찬 공기가 나타나겠죠. 찬 공기는 상승한다고 하강한다고? 하강. 그래서 여기서 하강기류가 발달하는 거야. 얘들아, 하강기류는 무슨 기압이죠? 고기압, 저기압. 네, 고기압. 그래서 동태평양에 고기압이 발달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럼 고기압에 의해서 날씨가 어떤데?
네, 맑고 건조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서태평양은 반대일 거야. 서태평양은 따뜻한 해수가 겁나 두꺼운 거잖아. 그럼 얘들아, 표층수온이 어떻다라고 할 수 있고, 얘는 표층수온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표층수온이 높다. 그리고 주변 공기도 그럼 따뜻한 공기겠지. 따뜻한 공기는 상승하려고 해, 하강하려고 해? 상승, 그러니까 상승기류가 발달할 거야. 상승기류가 발달. 그러니까 상승기류는 무슨 기압인데? 네, 저기압이죠. 얘들아, 상승기류 하면 우리 뭐 생각해야 돼? 상승기류, 구름의 형성.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겠죠. 이게 서태평양에서 나타난 날씨인 거야. 그리고 강수. 그러면 얘들아, 결국은 대기는 순환할 거니까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우리 이렇게 평상시 적도 부근 해역에서 나타나는 이 순환을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름 기억해줘. 워커 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워커 순환이라고 얘기한다. 이게 평상시야. 그러면 엘니뇨 발생 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얘들아, 엘니뇨 할게요. 엘니뇨. 엘니뇨 발생의 원인은 무역풍이 약화되어서 나타나는 거야. 그럼 무역풍이 약화되면 무역풍이 서에서 동으로 분다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야. 세기가 약해지는 거야. 그러면 쌤이 그림 그려볼게. 그럼 세기가 약해지니까 무역풍이 동에서 서로 불기는 하는데 약하게 불매 따라 결국 반대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야. 그럼 따뜻한 해수도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동해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해류를 적도 해류라고 했단 말이지. 적도 해류는 약해지고, 오히려 적도 부근에서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해류를 뭐라고 표현할게? 생각해. 적도 부근에서 서에서 동쪽으로 무역풍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해류를 배웠어. 4글자야. 적도 반류요. 적도 반류의 세기가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서태평양의 따뜻한 해수의 두께는 얇아지고 동태평양의 따뜻한 해수의 두께는 두꺼워지겠지. 평상시보다. 그러면 동태평양에선 용승이 강하게 나타날까? 아니야. 용승 약해지겠죠. 용승이 약화. 그러면 표층수온은 평상시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평상시보다 상승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주변 공기의 기온도 따뜻한 공기가 되겠지. 그래서 무슨 기류가 발달한다? 따뜻한 공기, 상승기류가 발달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저기압이 발달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비가 막 내리는 거야. 원래 동태평양 비 내리던 곳이야? 아니야. 맑고 건조한 곳인데 비가 내려. 그럼 무엇의 피해가 나타나겠어? 네, 홍수, 폭우의 피해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서태평양은 반대야. 서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표층수온이 평상시보다 낮아지게 되는 거야. 표층수온이 평상시보다 낮아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수온이 낮아졌으니까 공기의 기온도 평상시보다 낮아지겠지. 그래서 찬 공기에 의해 하강기류가 발달할 거고 고기압이 발달할 거라고. 그러면 원래 여기에는 비가 많이 내리던 곳이야. 근데 비가 안 내려. 무엇의 피해가? 가뭄, 산불의 피해가 나타나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엘니뇨 발생 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여기서 주의사항 얘기해 줄게. 우리가 무엇의 변화를 보고 엘니뇨, 라니냐를 구분할 거냐면 동태평양의 변화를 보고 구분할 거야. 근데 무역풍이 아예 안 부는 건 아니어서 가장 동쪽을 보는 게 아니라 동태평양에서 중앙해역 사이에서의 변화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지금 상승기류가 나타나는 곳이 가장 동쪽이 아니라 동태평양과 중앙해역 사이에서의 상승기류가 나타난다고. 왜? 무역풍이
안 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볼 때는 가장 동쪽이 아니라 중앙 해역부터 동태평양 이 사이의 변화를 봐야 된다. 자, 그럼 이게 엘니뇨라면 라니냐는 라니냐 발생 원인은 무역풍 강화야. 근데 나 이 그림으로 안 그릴 거야. 왜? 평상시가 심해지는 거거든. 그럼 물어보자. 동태평양의 표층수온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린 동태평양의 변화를 본다고 했으니까 표층수온이 평상시보다 뭐해? 그래, 낮아지겠지. 무역풍이 강하게 불매 따라 따뜻한 횟수가 더 많이 동해에서 서쪽으로 이동할 거고, 그럼 용승이 매우 강하게 나타날 거니까.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 하강기류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겠죠. 더욱더 강한 고기야. 그럼 여기서 얘들아 무슨 피해가 나타난다? 동태평양엔 비가 안 오는데 너무 안 와. 가뭄, 산불의 피해가. 그럼 서태평양은? 네, 홍수.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거야. 서태평양은 홍수, 폭우의 피해가 나타나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엘니뇨랑 반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들아 이 라니냐에서 매우 중요한 특징 얘기해 줄게. 라니냐는 평상시가 매우 심해지는 거기 때문에 얘들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차이가 심화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차이가 심화된다. 선생님 무엇의 차이요? 다 들어갈 수 있어. 표층수온 차이, 기압 차이, 강수량 차이, 해수면 높이 차이. 라니냐 발생 시면 이렇게 나타날 거거든. 해수면 높이 차이, 그리고 수온약층 두께 차이, 수온약층 시작 깊이 차이, 이런 거 다 들어갈 수 있어. 오케이. 이런 것들이 심화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이게 라니냐의 특징이고요. 이걸 머릿속에 넣어놔야 우리가 이제 어려운 문제들도 풀 수가 있다고. 오케이.